한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약 16만 채. OECD 43개국 중 전체 주택의 75% 이상이 아파트인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국내 모든 아파트를 수직으로 이어붙이면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무려 76번이나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 땅 어딘가에는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을 가로막은 적 없는 수평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도시 최중심 건물의 평균 층수는 고작 3층이며 고개를 아주 조금만 들어도 온전한 하늘이 쏟아지는 마천루 대신 구름을 가까이 둔 곳.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박물관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도시.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올해 새롭게 개통한 초특가 당일치기 버스 투어를 활용해 낮은 지붕들이 하늘을 맞이하는 천년고도의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수직의 도시를 벗어나 수평의 세월로 향하는 이번 걷는 여행은 서울역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저는 7시 3분에 출발하는 여수행 503 KTX를 탔습니다. 그럼 타는 곳 10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이번 여행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탑승해 볼까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온 기차는 산과 들이 가득한 한적한 도시로 이동합니다. 여유롭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럼 하차해 볼까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약 1시간 15분을 달려 충남 공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기존 마을버스와는 생김새가 다른 독특한 버스 한 대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공주와 부여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라 불리는 관광 DRT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말 그대로 관광객의 호출에 따라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셔클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은 뒤 정해진 범위와 시간 내에 호출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요금 지불은 일반 버스와 동일하게 카드를 태그하면 됩니다. 그럼 이 DRT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기존에는 타보지 못한 새로운 차종이라 내부 좌석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역시 한적한 창밖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합니다. 공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부여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부여로 오려면 2시간 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야 하는데 공주역 KTX와 DRT 버스를 이용하니 20분 이상 시간이 단축돼서 좋네요. 참고로 방금 타고 온 공주역 출발, 부여터미널 도착 DRT 버스는 매일 8시 30분에 출발하니 참고 바랍니다. 터미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에 둘러볼 대한민국 초저층 도시는 바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여군의 숨은 명소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며 왜 부여 도심에서는 그 흔한 아파트 한 채를 보기 힘든지 살펴볼까요?
이번에 탑승해볼 초특가 당일치기 버스 투어는 10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그 전에 부여에 오면 반드시 구경해야 할 명소를 구경해볼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터미널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명소로 이동합니다. 터미널이 있는 중심부지만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물이 없어 그저 도시를 걷는 것만으로도 개방감이 참 좋네요. 터미널에서 길을 따라 약 10분을 걸어 첫 번째 목적지인 국립부여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메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예술의 정수라 불리는 압도적인 걸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조명 아래 빛나고 있는 유물 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유물은 대한민국 국보 제287호인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 향로는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금속 공예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로로 손꼽히는데요. 향로 곳곳에는 그 당시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악기와 동물이 그려져 있어 백제 문화 교류의 증거를 세부적으로 드러냅니다. 향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크게 용의 형상을 한 받침, 연꽃, 인간과 동물 모양을 한 향을 피우는 공간인 몸통, 그리고 신선과 동물, 봉황의 형상을 한 뚜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우주적 의미를 지니는데요. 아래로는 강인한 용의 힘으로 세상을 떠받치고 가운데는 현실을 살아가며 위로는 이상향을 꿈꾸는 모습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세련된 안목과 개방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라면 부여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곳이었을까요? 박물관의 유물을 넘어 이제는 실제 백제의 숨결이 남아있는 사비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다시 시내의 큰 길을 따라 이번에는 충남 종합관광안내소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박물관에서 길을 따라 약 10분을 걸으니 갑자기 오른쪽 담장 너머로는 의미심장한 유물 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구경해 볼까요?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네모 반듯하게 우뚝 서 있는 고풍스러운 석탑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석탑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림사지 안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정림사지는 부여읍시가지 중심에 위치하며 백제의 찬란한 불교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조 건축 형식을 돌에 구현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데요. 돌을 깎아 만들었지만 마치 나무를 깎은 듯 정교하고 그 비율이 아주 세련돼 가장 우아한 탑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숲이 하늘을 가로막고 경쟁하듯 솟아있다면 이곳 정림사지는 그저 하늘을 온전히 비워두었습니다.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곳은 사람과 하늘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정림사지를 둘러봤으니 계속 다음 목적지 인근인 관광안내소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림사지에서 약 7분을 걸어 다음 목적지 인근인 충남 종합관광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에 오니
주차장 안쪽으로 신기하게 도색된 커다란 리무진 버스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버스는 26년 5월 2일부터 새롭게 개통한 시티투어 버스인 오늘 하루 부여 담다 부여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이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서로 다른 코스로 운영되며 약 7시간 동안 부여군 곳곳에 숨은 명소 4곳을 편하게 탐방합니다. 요일별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토요일은 성인 기준 5,000원, 일요일은 만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일요일 코스를 이용했는데 요금 만원에는 유람선과 입장료 가격 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1,000원만 내면 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 대박이죠? 하지만 인원이 가득 차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부여의 방방곡곡을 탐험해 볼까요? 투어 첫 번째 목적지는 관광 안내소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고 도보로 이동합니다. 안내소에서 길을 따라 2분 정도 걸어가자 아까 정림사지에서 봤던 담장보다 훨씬 큰 대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를 방어하던 최후의 보루이자 왕궁의 뒷산인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평소에는 왕궁의 후원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최후의 방어기지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럼 길을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 산성이 품고 있는 고즈넉한 풍경을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부소산성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지만 시티투어 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소산성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흙 언덕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덕들은 모두 토성으로 백제가 이곳 부여로 도읍을 옮긴 538년부터 흙과 돌을 섞어 층층이 다져 쌓은 판축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토성을 쌓을 수 있었다니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자연지형을 최대로 활용한 백제인들의 탁월한 축성 기술 덕분에 부소산성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토성길을 따라가면 이 언덕을 오른 보람이 있는 아름다운 조망 명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토성길을 따라가자 반월루라 적힌 누각 한 채가 등장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반월루에 오르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여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월루의 반월은 멀리 흐르는 백마강의 모습이 마치 달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인데요. 중심부와 왼쪽으로는 부여 읍내의 평화로운 풍경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지금 보이는 부여군의 가장 중심부인 부여읍 시내에는 높은 아파트나 빌딩이 단 한 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부여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4대 역사고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적지 주변과 부여읍 중심부까지 건물의 높이가 5에서 8층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백마강 너머에는 고층 아파트가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지금 보이는 시내 가장 중심부의 평균 층수는 고작 3층 수준이라고 하네요. 부여는 이렇게 하늘을 비워두는 방식을 선택해 1500년 전 고도의 고즈넉한 정취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여 여행을 오신다면 이곳 반월루는 꼭 한번 구경하고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부소산성 안에 있는 또 다른 명소로 가볼까요?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걷자 이번에는 백화정이라 적힌 또 다른 정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정자에 오르니 아래쪽으로는 백마강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데크길이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볼까요? 백마강이 그려놓은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멀리서만 보였던 광활한 강줄기의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부소산성 북쪽 절벽 끝에 위치한 백제의 최후를 상징하는 장소인 낙화암입니다. 과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던 날 백제의 궁녀들이 이곳 백마강 아래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꽃이 떨어지는 바위라는 이름은 참으로 우아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는 가슴이 아릴 만큼 뜨겁습니다. 예전에 그랬어 이게. 얘들아 어서 와. 빨리 온나. 빨리 와 빨리 와. 되는 대로 어서 와. 빨리 와. 영수도 어서 와.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듯 강 주변에 피어있는 노란 금계국들이 참 아련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둘 하시오. 그런데 백마강 아래쪽으로는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돛배 한 척이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저 돛배를 타러 내려가 볼까요? 참고로 돛배 선착장 왼쪽으로는 고란사가 있는데요. 이번 투어에서는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곳에는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고란 약수도 있다고 하니 한번 둘러봐도 좋겠죠? 고란사 유람선 편도 가격은 성인 기준 7,000원이지만 이 비용도 역시 투어에 포함돼 있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투어 요금은 10,000원이었지만 부소산성 입장료와 유람선 가격을 빼니 사실상 1,000원에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참 좋네요. 그럼 고란사 유람선을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 유람선을 타면 아까 낙화암 위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절벽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벽 한켠에는 빨간색 글씨로 적힌 낙화암 한자도 보이는데요. 이 글씨는 과거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글씨로 전해집니다. 낙화암을 지난 돛배는 어느새 하선 지점인 구들의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그럼 하선해 볼까요? 구들의 선착장에 도착하면 딱 점심시간이 되는데요. 선착장에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을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그래도 점심 식사는 선착장에서 차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구들의 음식 특화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곳에는 한식을 포함한 각종 맛집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막국수로 유명한 장원 막국수에 방문하려 했으나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근처에 있는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회냉면 곱빼기를 시켰는데요. 이날 날씨가 30도에 육박할 만큼 더웠는데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뚝딱 하니 더위가 싹 가시더군요.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따라와도 되냐는 거예요.
유적입니다. 여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이고 서동과 선화공주가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음식 특화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눈앞에는 연못 한켠에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연잎들이 놓여 있네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이자 백제 사비 시대의 정원 문화를 상징하는 명소인 국남지입니다. 국남지의 전체 면적은 약 4만 평으로 축구장 약 20개를 이어붙인 크기만큼 거대한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한창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시즌이라 무럭무럭 크고 있는 초록색 연잎들을 넉넉히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수련들도 가득했는데요. 수련은 잠잘 수자와 연꽃 연자를 쓰며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리고 잠을 자고 낮이 되면 활짝 피어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네요. 똥꼬를 해도 잘 안 닦아진 다음에 설이 이게 백제 사람들의 기명 예술의 국남지 중심부로 가면 연못 가운데 위치한 정자인 포룡정이 나타납니다. 포룡정과 이를 둘러싼 눈부신 배경을 보고 있으면 당시 백제가 얼마나 고도의 기술과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리를 건너 포룡정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 포룡정에서 둘러보는 국남지의 풍경도 참 아름답네요. 이렇듯 국남지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물을 끌어들여 섬을 만들고 정자를 세우는 등 당시 백제인들의 조경 기술이 집약된 곳입니다. 심지어 국남지는 일본 조경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 기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참고로 연꽃이 만개하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부여를 대표하는 가장 큰 여름 축제인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방문하면 1000만 송이가 넘는 연꽃뿐만 아니라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테마로 한 공연, 연잎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이 시기를 맞춰 방문하면 딱이겠죠? 그럼 국남지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부여읍을 벗어나 부여군 서쪽 끝에 있는 외산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래가 뭐 일파만파 뭐 완전히 최주 연애 사상이라 아니 서로 사랑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국남지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실내를 벗어나 산 깊은 곳으로 들어오니 주변 풍경이 더 고즈넉하게 바뀌었네요. 주차장을 벗어나 목적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이번에는 사찰의 입구임을 알리는 천왕문이 나왔네요. 천왕문을 빠져나와 사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사찰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 어떤 사찰에서도 보기 힘든 정교한 석탑과 2층으로 된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의 고요와 절제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제의 사찰인 무량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5층 석탑은 아까 봤던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비슷해 백제계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팔각의 기본 구조를 갖춘 석등도 참 아름답죠?
석등과 석탑 뒤에 있는 커다란 2층 건물은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은 밖에서 보면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1층과 2층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빈 공간의 깊이로 채워진 이곳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숭고한 침묵의 방입니다. 내부도 물론 멋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봤을 때 드러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묵직하고 단정한 위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까 처음 사찰로 들어왔던 천왕문에서 극락전을 바라보면 석등과 석탑, 그리고 극락전이 나란히 놓이는데요. 만수산을 배경으로 마치 새 보물이 부여라는 예술의 액자 안에 담긴 듯한 모습이 참 경이로우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이 보물들을 제외하고도 사찰 규모가 상당히 커서 천천히 주변 풍경을 둘러보기 참 좋았습니다. 여기 펜 쓰는 거 있거든요. 여기다 손을 쓰시면 저 앞에 가면 그럼 무량사 구경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러 가볼까요? 산에다가 산성을 쌓았잖아요. 소나무. 예, 잘 맞으셨습니다. 네. 그 가족. 버스를 타고 다시 30분을 달려 이번 부여 시티 투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앞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건물이 놓여 있네요. 이곳은 백제의 곡선을 잘 살린 대형 숙소인 롯데리조트 부여입니다. 공식적인 시티투어 일정은 이곳에서 마무리되지만 리조트 근처에는 부여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숨겨진 명소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볼까요? 리조트를 지나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롯데 아울렛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길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아까 부소산성 입구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큰 궁 입구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백제시대의 건축 양식과 문화를 고증해 재현한 사비성이 있는 백제 문화 단지입니다. 백제 문화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제 역사 테마파크인데요. 그 타이틀에 걸맞게 규모가 어찌나 크던지 주변을 걷는 내내 감탄이 나오더군요.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사비궁 내부이며 걷는 것만으로도 백제왕궁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광장과 끝없이 이어진 기와지붕의 모습이 참 멋있죠? 건물 내부 역시 규모가 상당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비궁 뒤쪽으로는 하늘 높게 솟아있는 신기한 목탑이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볼까요? 이 목탑은 백제 문화단지의 상징이자 백제 건축기술의 정수를 응축해 놓은 결정체인 능사 5층 목탑입니다. 이 목탑은 백제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된 능산리 사찰의 탑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탑을 세울 때 현대적인 건축 도구나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재현해낸 1500년 전의 하늘. 이 5층 목탑은 단순히 높이 솟은 건축물이 아니라 자비를 향해 쌓아 올린 가장 정직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높이입니다. 목탑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백제 시대의 또 다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궁궐을 빠져나와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개방감 있는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백제시대의 다양한 무덤 양식을 한데 모아둔 야외 전시장인 고분공원입니다. 실제로 무덤 가까이 가면 이렇게 내부 모습도 관람할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무덤의 모습도 고즈넉하니 멋있었지만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노란 금계국들이 참 아름답더군요. 고분공원을 지나 위쪽에 있는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 광활한 백제 문화단지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분) 정도 계단을 오르니 이번에는 정자 한 채가 나왔네요. 올라가 볼까요? 정자에 오르자 지금까지 둘러봤던 백제 문화단지의 전경이 광활하게 펼쳐졌습니다. 단 5분을 올라왔을 뿐인데 이런 개방감 있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니 참 대박이죠? (1500년의) 세월이 빚어낸 백제의 곡선. 그 찬란했던 시간의 풍경 속에 몸을 담고 있는 기분이 참 아련하면서도 웅장합니다. 그런데 문화단지 오른쪽으로는 사비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마을의 풍경이 보이네요. 이곳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사비궁 반대편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길을 내려가는 동안 또다시 아름다운 금계국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올 봄에는 정식으로 꽃 구경을 간 적이 없었는데 부여 여행을 와서 그 한을 제대로 풀고 갑니다. 화려한 금계국 꽃밭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은 과거 백제시대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생활 문화 마을입니다. 신기했던 건 당시 신분에 따라 주거 형태가 달랐던 모습도 재현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높은 계층이 살았던 기와집부터 서민들이 살았던 초가집 단지까지 지루하지 않게 구경하기 딱 좋았습니다. 이 마을길을 지나면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위례궁을 재현해 놓은 장소도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조선시대 궁을 재현해 놓은 공간은 많이 가봤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과거인 궁의 재현 모습을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참 좋네요. 바닥면이 지면보다 높은 고상가옥 안쪽도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둘러봤던 백제 문화단지 바깥쪽에는 백제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백제 역사박물관도 있는데요. 문화단지 입장료인 6,000원을 내면 이 박물관도 같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단지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 휴무,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18시간인 22시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일요일에 방문해서 더 여유롭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물관을 포함한 백제 문화단지를 천천히 둘러보는 데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야간 개장까지 활용해 천천히 문화단지를 둘러본 후 택시를 타고 다시 부여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부여 시내로 오니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요. 저녁으로는 부여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연잎밥 정식을 먹었습니다. 부여는 연꽃잎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만큼 연잎을 활용한 연잎밥이 부여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공남지의 넓은 연꽃단지에서 자란 싱싱한 연잎을 사용하여 밥을 짓기 때문에 향긋하고 정갈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반찬도 깔끔하게 잘 나와서 부여에 오신다면 연잎밥은 한번 먹어보는 게 좋겠죠? 연잎밥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부여 당일치기 걷는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을 가로막은 적 없는 수평의 도시 부여에서 느낄 수 있었던 1500년 전 백제의 향수, 그리고 사실상 1,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부여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해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던 부여의 숨은 명소들까지 이번 주말 KTX와 DRT 그리고 부여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해 부여로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